여러분의 오늘장 성공투자와 함께하는 출발 딜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CPI가 발표된 직후에 또 프리마켓에서는 선물 지수가 많은 하락이 나타나긴 했지만 본장에 들어서서는 나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였고요. S&P 500이나 다우도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계란값이나 에너지 가격 등의 상승에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긴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일시적이다라는 평가도 있어서 그런지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과연 오늘장 국내 증시는 이러한 미국의 인플레 관련한 이슈를 어떻게 소화하게 될까요? 계속해서 빠르게 업종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국내 증시의 오늘장 흐름 그리고 전략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양 선생의 일도양단 시작합니다. 네, 딜사이트스 단양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 단양 선생님 계시는 곳이 좀 많이 어둡나 봐요. 뒤에는 햇빛이 들어오는데 좀 밝게 네, 보고 지금 싶은데. 역광인 것 같아요. 조명도 책상 켜신 것 위치를 잘못 같은데. 배정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체 아우라를 한번 알겠습니다. 네. 뽑아보세요. 자, 오늘도 그럼 뉴욕 증시부터 국내 증시 어제장 흐름까지 체크해 볼 텐데요. 뉴욕 증시가 CPI가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숫자가 앞자리가 3으로 변했잖아요. 그럼에도 네. 이 정도면 선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CPI 같은 경우가 2003년 8월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기대 이상 이 부분인데, 결국에 이제 1월 효과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 부분과 그리고 그 불법 이주민 강제 추방 요 부분이 일단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임금 인상 효과라든가 물가 인상을 자극했다 이런 우려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는 기대는 접어버려야 된다 이런 시장에서 불안감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시장에서 반응했던 것들을 본다면 우려보다는 굉장히 좀 나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3자 관계에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 둔하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 새로운 이제 종전, 재건이라는 산업이 새롭게 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기대감이 반영된 것들 강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증시 자금 유입 속도가 둔화됐을 뿐, 지금 미국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본다면 지금 나스닥이라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오늘 장 1%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양봉으로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궁극적으로는 시장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제한적인 박스권이지만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이제 지수는 다우는 하락했고 나스닥은 소폭 플러스로 전환시켰지만 섹터별로 본다면 오히려 굉장히 뜨거운 그런 새벽 마감이었어요. 그동안 낙폭이 컸던 연료 전지라든가 전기, 수소차, 양자 섹터들이 이제 강한 반등이 나왔고 원전과 비철 금속, 그다음에 가상화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모바일 쪽들이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강세를 보였던 방산 기계라든가 반도체, 철강 섹터들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눈에
두드러지게 오늘 강세 급등했던 것들 보면 양자 섹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D-웨이브 컴퓨팅이라든가 리게티, 퀀텀 컴퓨팅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양자 섹터에서는 강한 반등을 보일 수 있고 그동안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으로 더 낙폭이 컸던 CVS 케어라든가 발라드 파워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매각 이슈가 있는 인텔이 급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든가 루시드, 오클로, 시스코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한 흐름을 보였고 반면에 실적 부진이 우려되는 리프트라든가 웨스팅하우스, 바이오젠 이런 것들이 낙폭이 컸거든요. 특히 리프트 같은 경우는 장중에 10% 이상 급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해서 민감한 주가의 반응을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시장도 M7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이제 중소형 종목 섹터로 폭이 넓어지는 그러한 것을 기대할 수 있고요. ETF 시장에서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상화폐라든가 헬스케어, 바이오테크, 보안, 방산, 항공 섹터들인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원유라든가 클라우드,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의료기기 섹터들이 약세를 면치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 소폭 강세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M7 기업들의 이제 상승이 도드라진 것들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 단기 급락에서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고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제 메타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M7 쪽에 돌아가면서 이제 신고가를 냈다가 지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지만 메타가 신고가를 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인텔이 오늘도 이제 7% 이상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딥시크로 인해서 낙폭이 컸던 엔비디아라든가 브로드컴이 이제 단기 기술적인 반등은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제 딥시크 영향으로 인해서 반 엔비디아 전선이 구축됐거든요. 지금까지 블랙엘 같은 고가 고사양의 칩이 아니라 이제 맞춤형 반도체를 통한 중저가 사양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챗GPT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일 퍼포먼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쪽 GPU 쪽에서는 엔비디아와 반 엔비디아 동맹의 싸움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는 우리가 발권 이제 상투는 확인했다라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면 지금은 미국 시장 역시도 이제 실적 이 부분이 실적 요게 이제 크게 대두되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이제 메타는 이제 오늘도 727불까지 하는 신고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CVS 같은 경우도 그동안 조정을 보였다가 오늘 상황에서 약 15%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반면에 실적 부진이 나오는 것들 보면 리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동시호가에서 14.7% 급락해서 16%까지 하락했다가 결국에 이제 7.92로 마감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실적 부진이지만 이제 단기 바닥권은 확인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여기서 보면 이제 바이오젠을 보면 바이오젠 등의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갭 하락하면 장중 7.8%까지 하락했다가 이제 128불대에서 꼬리 만들었어요. 그러면 실적 부진이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낙폭을 크게 만들 수 있지만 어제 국내 시장을 봤을 때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도 역시 바닥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테슬라를 보더라도 일단 지금 오늘 상황에서 반등은 나왔지만 테슬라 역시도 아직 추세 전환은 이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 머스크의 지금 나가는 행보가 결국에는 테슬라에는 그 반작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타링크라든가 이런 우주 섹터, 인공지능 섹터라든가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이제 재부각되기 전까지는
바닥을 탐색하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지금 원자재 쪽으로 보더라도 이제 주요 원자재들도 숨고르기가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특히 이제 금 같은 경우 신고가 경세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 불이는 어제 하락했던 폭 거의 한 85% 정도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시점이고, 이제 또 유가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시점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기술주들에 대한 부진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 9만 5천 불대까지 장중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결국에는 9만 7,700 불대, 즉 1.4% 이제 상승 마감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9만 4,390 불대가 일자 단기 지지선이지만, 결국 9만 4,300 불대를 이탈했을 때는 9만 1,000 불대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비트코인 역시도 박스권을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역시도 오늘 소폭 이틀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박스권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지금 원자재 쪽도 조정을 보여주는 이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주요국 시장 역시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움직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유럽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 각국의 증시를 보면 제일 같은 게 유럽연합의 경제 파산이라든가 경제 침체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1월 달만 하더라도. 근데 이쪽 닥스라든가 파이낸스 타임스라든가 이런 거 보면 고가를 경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증시는 결국에 만인이 열광할 때 조정이 오고 만인이 두려워할 때 바닥이 나온다는 것처럼 이제 코스피라든가 이런 것들도 반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중국 증시가 의외예요. 지금 보면 미국이 관세 전쟁으로 굉장히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중국 증시는 그렇게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상승했던 배경을 보면 UBS 오버에서 딥시크발 AI 랠리는 아직 50%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금 딥시크발 중국의 AI 랠리는 앞으로 지속된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AI 섹터들 강세를 보여서 상해나 심천, 항생 강세를 보였거든요. 여기다가 BY다가 자율 주행 무료 소프트웨어 장착을 했고, 그다음에 CATL이 홍콩 증시에 상장한다. 요 이슈로 인해서 항생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도 지금 상승폭이 둔화됐던 부분을 보면 미국과의 어떤 관세, 보복 관세 이 우려는 시장에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일단 AI 섹터들, 그다음에 CATL 상장 이 부분의 이슈는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다우 상승이라든가 모처럼 강세로 보였던 엔화가 약세 전환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소프트뱅크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로 해서 강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미중의 보복 관세, 미국의 보복 관세 이 부분으로 해서 상승폭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자 어제 이제 코스피가 의외였거든요. 어제 이제 이런 말씀드렸을 때 외국인들이 선물 3천억 이상을 매도하면 지수는 전일 상승의 절반 정도는 조정은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3,800억 이상 장중에 매도했다가 마이너스권에서 시장이 이제 매수세, 기관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를 축소시켰고 선물 매수를 늘리면서 왜 코스피는 강보합을 마감했어요. 어제는 조선주와 방산 이날이 났고, 그 다음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들도 이제 단기 바닥을 인식하면서 마이너스권에서 이제 보합권으로 돌려놓는 그런 업종 대표적인 바이오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고 코스피는 이제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렇다면은 조선과 방산 요 섹터들이 시세가 지속될지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될지 봐야 되는데,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보면 알고리즘 매매 성향의 주문이 강하기 때문에 업종 대표 대형주들도 장중 급등시켰다가 그 다음날 하락하는 그런 요인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조선주와 조선과 방산의
강세가 이어질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거고, 자 그러면서도 코스닥이 많이 빠졌던 부분들은 미국의 CPI 경계감도 있었고요. 그동안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로봇 섹터들이 단지 어제 급락을 보이면서 하락을 했거든요. 로봇 섹터들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일단 단기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 고점 대비 30%에서 40% 조정을 봤을 때 거기서 가격 메리트가 나올 수 있고, 로봇 이슈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 시점에서 매수하자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로봇이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의 뉴스, 호재성 뉴스가 나왔어요. 평택 그 생산 라인이 이제 6월부터 100% 본격 가동을 할 것이고, 엔비디아가 직접 평택 생산 라인을 방문해서 독려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가 지수를 견인할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KDI를 비롯해서 주요 경제연구소에서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경고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지만, 추후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2555포인트 직전 고점 돌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지금은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이제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3,700억 순매수를 보였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순매수가 아니라는 거죠. 6시 시간의 대량 매매에서 2,746억 순매수했기 때문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자전으로 매수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수에 가담한 거는 대략적으로 9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요거에는 우리가 착시를 당하지 말아야 될 거고요. 어제 코스닥 역시도 1,200억 매도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하락했고, 선물 역시도 400억 순매도를 보였지만 누적 7,200억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선물 가지고 지수 조절을 지들 멋대로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는 9시 47분에 3,900억까지 순매도를 보였다가 결국 이제 1시 30분 때까지 쭉 매도 그림을 줄이면서 1,300억까지 줄이더니 결국에는 마감 무렵에서 이제 200억에서 종가에 400억으로 늘렸지만 선물을 크게 줄였죠. 그러면 오늘 시점에서 우리가 반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오늘 상황에서 3천억 이상 순매수할지 여부를 지켜보자. 오늘 선물 매수가 들어온다면 삼성의 이런 호재성 이슈로 인해서 한번 지수 상승을 더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증시 주변을 보면 이제 예탁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CMA는 소폭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마켓머니 펀드 역시도 약 3천억 정도 나가면서 210조 6천억 수준으로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수익증권으로 보면 국내는 500억밖에 유입되지 않았지만 해외로는 5,300억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주식형 수익증권 규모가 68조 원대에 귀국하면서 사상 최대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조정은 보이지만 쉽게 빠지지 않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임상종양학회 비뇨기암 심포지엄이 있죠. 그러면 비뇨기 치료제, 항암이라든가 이런 섹터들이 이제 부각받을 수 있고,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방산 쪽들은 어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이슈로 인해서 오늘 하루 더 움직일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탄소 시장 전문가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쿠스 관련들 이런 것들이 움직일지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본다면 양자와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반도체에서는 HM 반도체 이렇게 보자. 그러면 양자와 HBM을 오늘 오전 1순위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유리기판까지 1순위로 보고, 제약바이오와 방산항공을 오늘 하루 오후 시장에서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전과 오후가 좀 다른 공략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공략주 보면서 하대슈 종목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전략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하대슈 종목 가운데 최근 계속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 한화오션, 어제도 주가가 두 자릿수 대 급등을 보였으니까 이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카페24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하나오션은 우리가 목표 주가를 이제 7만 원에서 7만 3천 원을 제시를 했는데 어제 이제 달성해서 그래서 일단은 매도 쪽으로 봤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같은 거는 미국 해군의 MR을 언제 한국 시장에서 할 수 있다라는 미국 하원 쪽의 의견들 이 부분에서 조선주들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이라든가 수급들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유하신 분들 어제 전량 매도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보유하신 분들 마찬가지고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6만 9천 원을 우리가 매도하시면 마찬가지지만 6만 9천 원 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면 일단 다시 매수하자. 그래서 8만 5천 원까지 도전하고 대신에 6만 9천 원 이탈하면 전량 차익 실현 후에 다시 저가 확인한 모습에서 공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카페24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그 라방이죠. 그다음에 유튜브 라이브 커머스 이런 쪽들에 대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최근 지난 어제 그저께 시점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 카페24 역시도 우리가 봐야 될 거는 54,500원 지지 여부를 한번 보자. 이거 이탈한다면 일단 전량 차익 실현하고 54,500원을 지켜주면 7만 원 도전해보자.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오션과 카페24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핫이슈 종목은 뭘까요? 모처럼만 이제 삼성전자를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네네. 오늘 보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 셧다운이 해제돼서 평택 공장을 최대치로 가동률 100% 올릴 것이다. 이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삼성 공장을 방문한 엔비디아가 HBA 공장을 직접 챙겼다.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지난번에도 5만 200원 부근이면 바닥권입니다 해서 5만 200원에서 그 5만 8천 원, 6만 원 목표 박스권으로 보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래서 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HBM이라든가 이제 그 팹 가동률 높였을 때 삼성전자라든가 YC라든가 레이크 머티리얼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5만 4천 원부터 시초가까지 매수하는데 손절은 4만 9,500원 잡고요. 목표가는 6만 1천 원을 잡는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월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자사주 취득이 끝나죠. 그러면 여기서 소각을 한 그런 가겠다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사주 소각 이슈까지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6만 1천 원까지 한번 도전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정말 오랜만에 거의 처음 공략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는 6만 1천 원. 아유, 좀 아쉽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6만 1천 원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종목 뭘까요? 오늘 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크게 이제 그 두 가지 섹터가 움직였어요. 유리기판 쪽들이 어제 많이 빠졌는데 SK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유리기판 투자 확대하면서 유리기판 쪽들이 반등 나왔고, 그다음에 방산업계가 어제 이어서 또 좋았거든요. 올 영업이익 3조 원을 돌파할 것이고 정부가 600억 규모 방산 펀드를 조성한다. 그러더니 코츠테크라든가 웨이블렉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어요. 저희는 이제 방산 쪽에서는 한화 시스템 쪽을 계속 밀었는데 한화 시스템이라든가 코츠테크라든가 웨이블렉 이런 쪽들도 어제 시세 연속적으로 이어갈지 요 지켜보고 관전 포인트는 어제 상승했던 거에 절반 평균 가격을 지켜주면 또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잘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간의 단위가 종목, 방산 관련한 종목들 확인해 보겠고요. 오늘장 핫이슈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오늘도 딜사이트S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은 어떤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할까요? 문서진의 찍설 문 열었습니다. 네,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를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출발할 때는 굉장히 혼조세로 출발을 했다가 나스닥 지수를 빼고는 모두 다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의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사실 시장의 예상치를 좀 크게 상회하는 물가 지표 결과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모건 스탠이나 뭐 JP 모건 같이 이거 미국의 이제 주요 이제 대형 IB들이 예상을 했었어요. 만약에 시장 예상치에 상회하는 특히 이제 이 근원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월별로 요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다면 뭐 한 1% 이상 하락을 할 거다 지수가 이렇게 예상을 할 정도로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장이 좀 민감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이 앞전에 이제 발표됐던 미시건대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워낙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가에 좀 집중하고 있었던 상황. 특히 또 이제 관세가 부과되는 과정에서 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계속 하고 있었던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네. 워낙 물가에 그러니까 시선이 집중되어 있던 상황에서 너무 이제 높은 물가가 나와서 초반에는 뉴욕 선물 시장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미국채는 금리 또 급등을 했고 네. 그래서 시장이 좀 무너지는 뭐 혹시라도 뭐 단기적으로 좀 큰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본장에 들어가면서는 좀 달라졌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좀 낙폭을 좀 만회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특히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뉴욕 증시의 흔히 말하는 시장의 센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강세 마인드가 좀 강하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강하게는 못 뽑아낸다 하더라도 여기서 추세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떨어지면 저가 매수하겠다라는 세력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물가가 높았어? 그러면 이제 이게 시장 자체 센티가 만약에 좀 무너져 있는 약세장 흐름이었다면 뭐 당연히 야 이렇게 되면 물가 또 우려감 나온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하락을 했을 건데 시장은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가가 지금 높아? 그럼 트럼프가 관세를 또 공격적으로 부과를 못 하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또 뒤늦게 좀 반영이 되면서 시장의 낙폭을 많이 좀 줄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특히 뭐 제가 이제 여기서 계속 좀 자주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관세는 그러니까 중국을 옥죄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관세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거다. 품목별로 그러니까 중국을 찍어 누를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그다음에 중국 압박용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경기를 압박시킬 수 있는 그쪽에 관련된 부분에 관세가 좀 부과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봤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뭐 상호 관세 관련 이야기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멕시코, 캐나다 그 관세 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음 타깃은 제가 EU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상호 관세는 명확하게 EU를 겨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나 제가 그때 우방국, 우리나라 그 인도 그다음에 그 일본, 대만은 우방국으로 놔둘 것이다. 네. 거기 호주까지 저는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5개 국가는 어쨌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꼭 끌고 가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좀 관세를 조금은 좀 유하게 매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좀 관세를 때려야 된다. 왜 유럽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주요국들의 지금 이제 이 정부가 친중 성향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들 입장,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정부 자체를 좀 유럽의 지금 현재 집권당들을 조금은 이제 흔히 말하는 좀 무너뜨리고 싶어한다. 그러면 이 유럽 쪽을 관세를 때릴 거다. 근데 이걸 뭐 보편적 관세를 때려기는 좀 애매하니까 이제 상호 관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너희 그러면 EU는 그러니까 캐나다나 멕시코 했던 것처럼 너희 이만큼 때릴 거야라고 하면 너무 직접적으로 사실 유럽도 큰 틀에서 보면 우방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뉘앙스를 좀 띌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건 이제 그렇게 좀 피하고 모든 공정하게 때리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유럽을 겨냥한 상호 관세. 왜 우리나라, 일본 이런 쪽은 FTA를 통해서 실제로 미국과의 관세가 거의 없거든요. 98% 항목이 관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상호 관세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건 중국이랑 EU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을 보면 명확하게 다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관세 관련 노이즈 저는 크게 신경 아직은 안 써도 된다. 다만 자동차, 네.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만약에 나온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제 생각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중국만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때리려고 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다만 그 오늘 백악관에서 나왔죠. 자동차 쪽은 관세 좀 유예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에요. 그럼 진짜 글로벌 전체 우방국까지도 다 겨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생각이 좀 달리 해야 되겠는데 그 전까지는 괜찮다. 그러면 관세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감은 시장을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요. 물가에 대한 우려감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보다는 관세가 물가를 올렸냐 마냐가 확인되는 시기. 그게 되면 5월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에 나오는 결과에서 저는 좀 시장의 추세가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그 전까지는 4월까지는 그래도 시장은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물가에 대한 부담도 5월까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는 관세 칼, 가장 끝에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이 사이에서 포지션을 잘 취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피해는 피해갈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이슈 나오는 대로 발빠른 대응은 좀 시급해 보이는 상황이네요. 자, 전일장 특징 중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최근 눌림이 있었던 변압기들이 LS 일렉트릭을 필두로 조금씩 회복하는 흐름이 잡혔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LS 일렉트릭이 아니라 HD 현대 일렉트릭을 가져와 주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LS 일렉트릭은 제가 소개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네, 소개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네. 네,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변압기 쪽을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제가 소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지금 가격대면 충분히 좀 접근해도 되겠다라는 종목들을 제가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제가 가지고 나오는데 그 관련 쪽에서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HD 현대 일렉트릭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 3번 이상 소개해드렸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변압기 시장 자체에는 뭐 딥세크 사태로 인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 증설이 뭐 주춤할 거다라고 했지만 이번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어닝콜에서도 다 알 수 있겠지만 캐펙스 축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캐펙스 증설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 센터 관련 쪽은 계속 지금 지어지고 있고 특히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 중국에 좀 중심된 AI 투자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올해 들어서는 이제 EU 쪽에서 대규모 이제 이 AI 프로젝트들이 발표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럽까지도 AI 쪽에 좀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거. 그러면 또 유럽발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 변압기 시장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특히 또 LS 일렉, 그 다음에 HD 현대 일렉,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의 이 세 회사의 공통점은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예요. 지금 뭐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소형 변압기이거든요. 근데 소형 변압기 시장은 이제는 쇼티지는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요가 줄어든 건 아닌데 예전까지만 해도 쇼티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 소형 변압기 쪽은 쇼티지는 아닙니다. 근데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쇼티지예요.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개 회사의 공통점은 미국 내에 생산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관세를 매길 때, 특히 멕시코에 관세를 매겼을 때 변압기에 대한 관세가 굉장히 세거든요. 멕시코 쪽으로 변압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반사 이익을 우리나라 변압기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건 있죠. 혹시라도 우리나라 변압기에도 만약에 관세를 때리면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개 회사는 북미 지역에 어쨌든 생산 공장을 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조정을 줄 때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HD 현대 일렉트릭이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을 줬어요. 근데 뭐 어제는 좀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바닥에서 들어 올려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가격대라면 혹시라도 그러니까 변압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번 접근해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HD 현대 일렉트릭이 장대 양봉을 만들어낸 이후로는 조금씩 밀리는 흐름들이 잡혔는데요. 37만 원 선까지 밀렸다가 한 이틀 전부터일까요? 조금씩 추세를 바꿔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끌고 가볼까요? 일단 지금 가격대는 121선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는 한 35만 원을 일단은 단기적인 손절 라인으로 설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50만 원 설정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35만 원에서는 뭐 손절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때 오면 추가 매수 한번 하시고 차라리 30만 원을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셔도 됩니다. 중장기로 대응하실 분들은 말이죠. 네,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는 추세를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35만 원 라인을 손절가로 받아가겠지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나는 얘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35만 원 선도 접전 매수의 하나의 기회로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는 사실 우리 시장 조, 방, 변이 이끌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정부에서 방산 펀드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방산이 크게 힘썼는데요. 하나시스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죠. 어제 하나시스템 강하게 튀어 올라가면서 상한가까지 기록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포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은 제가 이게 소개하고 목표가를 도달했더라고 어제. 그래서 제가 이제 3만 원을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는데 어제 이제 강하게 상승하면서 약간 리뷰 차원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이게 이렇게 하나 시스템은 제가 이거 처음에 소개시켜드렸을 때는 제가 이제 슈퍼에서 이제 우주항공, S 우주항공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항공 관련 쪽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렸어요. 우주항공 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그때도 소개하실 때 얘는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방산도 있고 조선도 있다. 그래서 좀 팔방미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여기에 최근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재벌집 막내 아들 느낌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아시는 거 드라마에서 송중기처럼 생긴 게도 잘생겼고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좋은. 그러니까 지금 딱 하나 그룹 내에서 제일 좀 이게 촉망받는 기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방산이랑 그 다음에 지금 그 우주항공 그리고 거기에 조선이잖아요. 근데 그 핵심 사업군에 다 발을 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룹사 내에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룹 중에서 가장 또 핫한 제일 잘 가는 그룹이 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목표가를 3만 원을 제시해드렸지만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추가적으로 더 이제 업사이드를 봐도 될 것 같다.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시스템 물론 근데 이거는 있죠. 지금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분명히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신규로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눌림목을 겁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가 살짝 밸류에이션적으로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 게 방산, 그 다음에 우주항공. 지금 이제 슬슬 우주항공 쪽에서도 모멘텀이 이제 생길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주항공 쪽에 모멘텀이 생기는 걸 또 그걸 한번 이 기회 삼아서 또 한 번 또 점프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종목은 오늘 만약에 눌림목이 나온다면 없으신 분들도 한번 신규 매수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격을 말씀드리면 28,000원을 일단 손절 라인으로 정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28,000원이 깨지면 좀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 있고요. 28,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4만 원까지는 조금 더 업사이드를 봐야 된다. 제가 목표가 3만 원을 제시해드렸는데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조금 더 업사이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목표가를 좀 더 높여서 2차 목표가 4만 원까지 홀딩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나시스템 2차 목표가로 4만 원 받아봤습니다. 손절 라인은 아무래도 어제 많이 올랐던 만큼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될 경우 28,000원 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그룹 내에서의 또 재벌집 막내 아들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주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시스템 말고도 이전에 말씀 주셨던 세트랙 아이도 네. 어제 또 강한 수급을 받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전략 한번 받아보도록 할까요? 제가 그 1월 달 국장은 좋을 것 같다. 네. 다만 2월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다가 근데 트럼프 관세 제가 이제 11월 26일 날 멕시코 캐나다 관세 매기는 걸 1월 26일 날 멕시코 캐나다 관세를 딱 매기는 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생각보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국장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좀 생각보다 알차진 국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차린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차린 게 많은 국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단순 테마성 재료들이 뜨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월 달 같은 경우는 뭔가 지수를 리딩할 수 있는 종목이 뜨지는 않았어요. 테마성 종목들이 대부분 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차린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섹터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반도체도 최근 들어서는 바닥에서 좀 들어 올려지는 모습을 보이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좀 정신을 좀 차렸죠. 그러면서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도 지금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이제 원C 공정에서 또 이제 해법을 좀 찾아내는 방법.
그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뭐 HBM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뭐 엔비디아, 뭐 통과 관련 이슈도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었던 삼성전자가 조금 정신 차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또 반도체에는 유리기판이라는 또 새로운 또 모멘텀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지수를 좀 리딩할 수 있는 테마가 생겼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방산 당연히 뭐 가는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조선 섹터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차 전지는 예전에는 우리가 지수를 리딩할 수 있는 섹터는 크게 세 가지였거든요.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였어요. 네. 근데 반도체도 좀 약했고 2차 전지 약했고 바이오는 뭐 왔다 갔다 했으니까 시장이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차 전지는 여전히 기대감이 없어요. 근데 이 2차 전지 자리를 조선이 올라오면서 조선이 이제 시장 리딩력이 생기는 섹터로 됐어요. 규모가 커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외국인들 투자자들 아니면 기관 투자자라도 인덱스 자금들이 우리 시장에 지수 괜찮을 것 같은데 코스피를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인덱스 자금이 들어올 때는 아무래도 시총 큰 종목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시총 큰 종목이 예를 들어 성장성이 만약에 좀 부진하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들어오는 자금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2차 전지였거든요. 우리는. 근데 이 자리를 지금 조선이 가지고 왔어요. 참고로 지금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두 종목만 시총을 합해도 50조가 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2차 전지의 대체제가 됐어요, 섹터가. 그러면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새로운 또 섹터가 생긴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것 말고도 뭐 지금 오늘 제가 본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좀 뜰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좀 나름 그래도 장기적으로 모멘텀을 끌고 갈 수 있는 섹터들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 많아졌다라는 거고요. 이게 생각보다 알차졌다라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장을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트럼프의 정책이 오히려 우리 시장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국장의 흐름을 제가 보기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뭐 이 방송 오래 보신 분 아시겠지만 국장을 이렇게 최근 들어 좋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투자를 해볼 만한 시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좀 자신감 가져다. 다만 4월 이후는 또 봐야 돼요. 근데 4월까지는 제 생각에는 크게 물론 뭐 중간중간 뭐 급등락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추세 하락을 할 것 같지 않다. 코스닥 기준으로는 저는 2,400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뭐 제 말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라면 한 2,400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 지금 가격대라면 충분히 뭐 우리 국장도 들어와도 속된 말로 물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면서 국장 투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그간의 변동성은 크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4월까지는 매매해보기 좋은 시장이지 않을까 하나씩 재료를 찾아보겠는데요. 우선 오늘은 재건 쪽으로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진의 찍설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찍설주로는 계속 LNG 관련주를 가져와 주시는 것 같아요. 성광밴드 포인트 짚어볼까요? 이거를 이거는 이미 벌써 목표가를 제가 제시하고 도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조정 없이 계속 가서 네. 소개해드릴 타이밍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정을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성강밴드 자체적으로 뭔가 악재가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조정은 그냥 수급상의 조정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매수가 맞죠. 왜냐하면 성강밴드에 뭔가 모멘텀이 훼손된 재료가 나와서 조정을 줬다면 당연히 뭐 아무리 떨어져도 매수를 하면 안 되지만 성강밴드 자체의 모멘텀은 훼손된 게 없습니다. 단순 수급적인 이슈로 빠졌다면 오히려 성강밴드 같은 종목을 좀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서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LNG 관련 피팅 매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 조선 관련 이야기를 할 때도 다른 거 다 호황이 아니다. 핵심의 호황은 LNG다. 그럼 LNG 관련 쪽에 집중되어 있는 걸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뭐 핵심은 또 성강밴드고, 특히 성강밴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뭐 그러니까 이 LNG 선만 관련된 게 아니죠. 육상 플랜트 쪽이죠. 이쪽에도 관련된 피팅을 또 많이 납품하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의 뭐 LNG 이제 이 터미널 건설, 국내 쪽의 건설, 그다음 중동의 플랜트 건설 뭐 이런 것들 붐에 다 수혜가 돼서 지금 현재 분위기는 성강밴드 나쁘지 않다. 오히려 조정은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2,000원으로 받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찍설주로 성광밴드 받아봤고요. 지금까지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여도은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그런 와중에 그룹주 중에서는 뭐 LS 그룹주도 좋고 한화 그룹주도 좋고 하는 걸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아, 좋겠다. 아, 부럽다. 이런 생각 하시고만 계신가요? 저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그중에서 전 최근에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 초에도 계속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한화 그룹주 얘기를 오늘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주주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하나그룹주의 동반 강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혹시 지금 사도 되나요? 하면서 이게 기웃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미 작년부터 올랐던 종목들도 있고 최근에 또 단기적인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쭉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화자가 들어가면은 시장에서는 다 오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제 주가 급등이 나타났던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시스템, 뭐 한화 오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등등. 종목들이 참 수익률이 좋고요. 최근에 이렇게 주가 강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1월 달 기준으로 ETF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ETF의 순서거든요. 1위가 코스닥 반도체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고 2위가 한화그룹주 관련한 ETF입니다. 수익률이 1월 달 기준만으로도 ETF만 했어도 20%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관련한 ETF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볼 내용들은 한화가 어떠한 산업에 집중하고 있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쭉 정리해드린 바가 있었죠. 우주나 방사능 관련한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성장산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발 정책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이나 뭐 대외적인 요인으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국면 속에서도 이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붙어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기대감을 더욱더 갖게 되는 게 하나그룹주 이야기인데요. 어제는 미국 해군 함정의 동맹국 협력안 발의에 관련해서 수혜를 조선주가 받았지만 하나 쪽에서도 필리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하나그룹주 전반적으로 매기가 좀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별로 한 가지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두각이 나타내고 있는 한화 시스템, 본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심하는 순간 이미 주가는 저 위로 올라가 있다. 이거 맞나? 들어가도 되나? 이렇게 의심하는 순간 이미 주가는 저 멀리 떠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30% 하회를 했습니다. 4분기는 안 좋았지만 앞으로가 좋아질 예정이다라는 게 골자인데요. 자체 투자 개발비가 증가를 했고 경영 성과급 지급이나 뭐 필리조선소 인수 등의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4분기를 주춤했지만 올해 1분기부터는 필리조선소 연결 실적이 반영돼서 실적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024년에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2025년에 올해는 적자 규모가 대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6년에는 결국에는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제 뭐 관련한 법안도 그렇고 내용들을 보면은 이 흑자 전환의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갖게 합니다. 필리조선소는 그래서 시장에서는 향후 빛이 날 진주다. 이제 빛을 볼 수 있는 진주는 어딘가에 숨어 있죠. 조개 안에 숨어 있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볼 수 없는데 꺼내놓고 보면 이게 진주였구나. 가치가 있는 그런 보석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필리조선소가 그런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이 시장의 의견입니다. 하나시스템의 부문별 이익 실적과 또 추정치의 추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과 2026년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검정색 부분이 지금 위로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필리조선소 부분이고요. 이게 조금 더 빨라지게 된다면 더욱더 실적에 더 큰 드라이브가 걸리겠죠. 그리고 파란색 부분이 방산인데 계속해서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을 필리조선소뿐만 아니라 이 하나시스템의 주가에 또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요 키워드를 잡은 것들은 다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쓴 보고서의 제목을 많이 따왔는데요. 의심하지 말래요. 실적이 주가를 증명할 예정이다. 주가가 이렇게 먼저 올라간 것을 의심하지 말아라. 이거 왜 그러지 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게 실적이 증명할 거라는 거죠. 무엇보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실적 좋다라고 하면
뭐 이야기는 다 끝난 거겠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4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앞으로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의견이고요.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거의 70% 가까이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 방산 부분에 있어서의 강력한 실적을 이번에도 확인을 했고요.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무려 16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2027년까지 폴란드향 관련한 물량의 실적이 더욱더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했는데 이미 수주받은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우주, 육상, 해상을 아우르는 방산 기업으로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발돋움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시각인데요. 지상 방산 부분 수출 수익성이 이 작년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28%였는데 3분기에는 30%, 숫자 빠졌습니다. 30%, 4분기에는 이제 40%까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주 잔고 부분도 있어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숫자 빠진 거예요. 제가 0을 빼먹었어요. 3이 아니고 30%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화오션 보겠습니다. 한화오션의 주가도 정말 조선주 가운데서도 덜 올랐기 때문에 뒷심을 참 잘 발휘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려는 해소가 되고 기대는 커진다. 비즈니스 가치만 봐도 수십조 원에 이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정화된 본업과 또 특수선 해양 모멘텀까지 함께 갖추고 있는 게 한화오션이다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좀 부진함의 원인이었던 공정 차질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실적 개선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고 경쟁사 대비해서도 좀 여유로운 슬롯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 여유로운 슬롯에는 고선가의 물량을 계속해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아니죠. 고가입니다. 특수선 부문에서는 연간 5척의 미국 군수 지원함 요 관련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질 만한 내용들 하나 추가 더 되고요. 함정 MRO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매출의 반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 부분은 기존의 적자에서 고수익성 사업 부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뜯어보면 정말 안 좋은 게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옆에 차트는 하나오션의 분기별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추이의 전망입니다. 영업이익의 우상향 지금 분기별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2023년 대비 2024년에도 올라왔지만 2025년에는 더욱더 큰 폭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뜯어보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당연한 이유가 있는데 가장 그 무서운 단어 중에 하나가 선반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주가가 선반영돼서 향후에 정말 실적 나오고 나서는 꺾이면 어떡하지라는 우려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그때 하고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실적 보면서 이 지금 계속해서 붙어있는 모멘텀 보면서 관련한 하나그룹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도원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 하나그룹주에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개장 중계 그리고 동시호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죠. 두 분과 함께합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희 대표,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전략부터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 대표님. 네, 물가지표에 관련된 발표 소화 이후에 실적 발표에 따른 수급 변동에 유의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개별 이슈 부각에 따른 수급의 양분화 흐름들, 실적 발표 이후에 수급 지표도 좀 달라진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는 그런 차이점들을 좀 주시하면서 개별 이슈를 조금 더 주목해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 지표의 소화 이후에 사실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낙폭을 좀 축소했던 일부 개별 종목들에 대한 수급 유입 흐름으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계속해서 유효한 그런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 이거래일간 우리 국내 증시 역시도 실적의 기대 요인들 오히려 확장성 관점에서 수급의 연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해당된 기조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에 따른 수급 변동을 좀 유의해보자라는 키워드 받아봤고요. 김진경 본부장님. 네, 일단 시장 속에서는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 하원 의장이 이제 상호 관세는 작업 중이고 또 여기서 자동차와 의약품은 제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일단 국내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워낙에 지금의 경우는 이슈라든지 테마주 중심의 장세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빠르게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도 좀 후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개별 종목별 위주로 움직여지는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슈에 집중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최근 들어서 워낙 급등세를 보였었던 테마성 이슈로 급등했던 종목들의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시효과 상황에서 양 시장은 모두 0.3%대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소 좀 걱정스러운 물가에 대한 내용들도 숫자가 3이라는 숫자로 변화하기는 했지만 뉴욕 증시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뭐 물가 이 정도면 괜찮지. 그리고 뭐 내용을 뜯어 보니까 이거 뭐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가 또 소강 상태, 계절성이 있거나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국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는 0.3%대 오른 2,556선에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0.35% 오르면서 74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5위권 내 종목들까지 모두 일제히 상승인데요.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도 장중에 최고가 경신한 데 이어서 오늘도 2% 넘는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 전력설비 관련해서는 오늘 LS일렉트릭의 주가가 강세 출발 그리고 조선주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랠리 펼쳐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오늘 퓨리오사 AI 관련 종목들에 대한 상승세들이 오늘 또 이어서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오늘 포바이포가 21%, 네. DSC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29.8% 정도. 그러니까 어제 이어서 좀 동일한 양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데 개별 이슈의 수급 연속성들이 좀 더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뭐 기대 요인들을 일부 좀 반영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지금 이 퓨리오사에 관련된 지분 투자에 관련된 이 종목들, 지분을 단순하게 좀 투자했다라는 어떤 이슈 때문에 좀 상승했던 종목들,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향후에 메타의 어떤 인수가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에 오히려 외형 확장 관점에서 지분 보유의 같은 가치가 상향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을 좀 더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개별적인 또 협력 관계를 좀 부각한다고 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들은 향후에도 사실 이 수급의 연속성들은 좀 다소 제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면서 저는 뭐 상승은 좀 즐길 수 있으나 오히려 추세 이탈에는 빠르게 좀 대응하면서 차익 실현하는 것도 한 가지 좀 방법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시효과 분위기는 계속해서 코스피가 0.5%대로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원익 IPS 그리고 성광밴드 등의 종목들 탄력이 좋습니다. 방금 전 저희 문서진 찍서를 통해서도 확인했었던 종목이었죠. 특징주 더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캠토닉스를 포함해서 주요 유리기반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캠토닉스도 이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리기판의 경우 이제 작년에는 그냥 이슈로 인해서 주목이 되었지만 올해의 경우는 뭔가 좀 새로운 도약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AI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는 상황이고 AI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반도체 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진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판까지도 함께 진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요리 기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켄토닉스의 경우 이제 요리 기판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지만은 최근의 경우는 일단은 이제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반도체 사업 쪽에서도 굉장히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역시나 요리 기판에 대해서는 올해의 경우는 꾸준히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주도 유심히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도 이제 계속해서 테마 형식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산업으로 좀 굳건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특징적인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종목 중에서 한화시스템 어제도 주가가 급등을 했죠. 29% 급등했는데 오늘도 2%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기아의 주가가 1%대 그리고 오늘 현대차의 주가도 1%대 오름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목 대형주가 다시 좀 힘을 내는 종목들도 꽤 눈에 띄어요. 네, 우선 뭐 실적이 증명하는 그런 종목들, 특히나 실적의 기대치에 상해가 좀 단순하게 세런으로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장적인 어떤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특히나
조선과 방산 섹터가 이번 일주일 이번 3거래일 내지 한 4거래일간은 지속적인 어떤 강세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급의 연속성과 관점에서는 좀 상방을 조금 더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겠다. 특히나 하나시스템의 경우에는 일단 역사적 신고가 경신 이후에 수급의 연속성들이 좀 더 나타내 줄 수 있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동시효과 분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0.5%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개장 상황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잠시 후 이어지는 개장 중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딜사이트 경제TV가 대한민국 증시 개장을 알립니다. 2월 13일 목요일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목요일장 분위기 일단은 동시효과 상황에서 뉴욕 증시 대비해서 국내가 조금 더 탄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대형 집단에서는 조선주의 강세, 오늘장에서도 또 기대가 되고 전력 설비 관련한 종목들도 강세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바이오 관련한 대형주들도 오늘장 기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차의 주가가 오늘 장 초반부터 가장 탄력이 좋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강세인데요. 아이오닉 9을 공개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주행거리나 충전 시간, 실내 공간 관련한 호평을 받으면서 기대감을 한꺼번에 받고 있고요. 주가도 오늘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각각 3%대 강세고요.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0.7%대 강세 보이면서 56,100원에서 200원대 등락을 보이고요.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으로 다시 한번 회복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0.4% 오른 2,560선 출발, 그리고 코스닥도 0.45% 상승한 748선 출발이 현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가운데 어제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20% 넘는 엊그제 20% 넘는 급등, 그리고 어제 4% 넘는 상승에 이어서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오늘 주가는 3%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워낙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도 2%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종목 가운데서는 오늘 네이버나 카카오 쪽 좀 엇갈립니다. 네이버의 주가는 쉬어가는 가운데 카카오의 주가는 1%대 강세인데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죠. 작년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는 33%, 4분기 영업이익은 33% 줄어들었고 전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900억을 넘으면서 6%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6%대 증가했지만 4분기 실적이 TMF 사태 영향으로 좀 줄어들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회성이라고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오늘은 카카오의 주가가 상승을 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탄력이 좋습니다. 어제 밤사이 테슬라의 주가가 장중에 7%까지 올랐다가 장 막판에는 상승폭이 좀 줄어들면서 2%대 마감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의 그 행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전기차 관련해서도 판매 부진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되긴 하지만 지난번 이제 X 인수 관련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흔들렸던 만큼 이번에는 또 오픈 AI 인수하는 거, 그리고 또 최근에는 도지 관련해서 앞으로 좀 몇 개월 동안은 도지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테슬라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테슬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거에 지금 좀 눈을 돌리고 있네라는 그런 우려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됐는데요. 오늘은 테슬라의 주가 상승과 함께 일단은 2차 전지주들 LG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에코프로 BM 등의 종목들 모두 2에서 3%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효과에서도 탄력이 좋았던 전력 설비 관련한 종목 가운데서는 LS그룹주가 오늘 가장 탄력이 좋습니다. LS의 주가도 4% 강세고요. LS 일렉트릭의 주가 7%대 급등 보이고 있고 또 종목 가운데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2.7%대 강세, 그리고 지금 삼양식품의 주가도 3%대 강세 보이면서 오늘도 장중 최고가 84만 7천 원 선까지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형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모두 오르네요.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삼성 SDI 등의 종목들 일제히 상승을 보이고요. 오랜만에 LG CNS의 주가가 좀 상승합니다.
닷새 만에 강세로 돌아서서 2%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보이고요. 또 LS일렉트릭 외에도 효성중공업의 주가도 오늘장 2% 가까운 강세 움직임, 또 엔터주 가운데 하이브의 주가는 1.6%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0.5%대 상승세 보이는 가운데 2차 전지주 에코프로 BM의 주가 5% 가까이 오르고요. 에코프로도 3%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시총 상위주 가운데 오늘 좀 어제 하락을 딛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2%대 강세 보이고 있고, 또 종목 가운데서는 지금 엔캠 그리고 JNTC 등의 종목들도 지금 시총 상위 20위권 내에서 상승세 보이고요. 오늘 두산 테스다 움직임도 좋습니다. 지금 성장통 구간이다라는 분석 제기가 된 가운데 목표 주가에 대한 상향 조정이 나온 것도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작년에 379억 원 기록하면서 30% 줄어들었다라고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컴투스의 주가도 4%대 강세 보이는데요. 실적 발표했습니다. 작년도 매출 6,927억 원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66억 원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대한 얘기가 전달되면서 주가는 오늘장 5%대 강세입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피에서는 팔고 코스닥에서는 소폭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은 양시장, 현선물에 대한 순매수,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현물만 매수한 채 코스닥과 선물 쪽에서는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테마 쪽에서는 AI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들이 또 탄력이 좋습니다. 지금 어제도 그렇고 그 퓨리오사 관련한 종목들 투자했다라는 그 기업들의 주가 강세가 보이는데, 근데 참 신기하게도 네이버도 분명히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네이버는 함께 움직이지는 않고 있고, DSC 인베스트먼트가 29%대 급등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TS 인베스트먼트, 4x4 등의 종목들 모두 두 자릿수대 강세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90분간 통화를 했다라고 하죠. 90분 정도 통화하려면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그래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양건영이 17% 가까이 대동기업, 그리고 HD현대 건설기계 등의 종목들 함께 강세 움직임 보입니다. 자, 그럼 코스피부터 좀 특징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월 CPI가 시장의 전망치보다 좀 상회됐던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확대 우려감들이 시장에 좀 단기적인 좀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많이 우려가 됐지만 미국 증시에서 확인됐던 부분적인 낙폭을 좀 축소했던 부분들, 특히나 기술주의 어떤 수급이 견조한 AI 관련된 기대감을 일부 좀 반영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증시에도 크게 좀 큰 영향으로 좀 이어지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어제 뭐 야간 선물도 보합권에서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시초의 기대 요인들로 일부 좀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보겠지만, 다만 이 외인의 어떤 수급 정책성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이 아직까지 좀 부재하다는 점, 특히나 뭐 개인을 좀 중심으로 한 이 매수권 유입들은 거래 대금의 확대폭에서는 좀 다소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향후에 이 외인의 어떤 수급 방향성들이 좀 더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지수의 상방 압력들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상승 종목의 수가 오늘은 좀 더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한 2거래일간의 특징적인 동향들을 보면 지수는 상승하는데 상승 종목 수보다 보합 내지 하락 종목 수의 수가 좀 더 많았던 부분들, 전반적인 섹터가 좀 더 강세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세부적인 종목들의 비율을 보면 오히려 특정 종목의 수급 쏠림이 좀 더 심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관점에서 다음 주까지 발표될 실적 발표에 관련된 영향들, 특히나 중소형주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좀 본격화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 희비를 좀 유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시장의 수급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좀 더 집중되고 있는 부분들, 특히나 26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의 최근 어떤 주가 동향들과 좀 맞물리면서 반도체 섹터의 수급이 점진적으로 좀 완화되는 기조를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현대차가 3%대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미국의 하원 의장이 의약품과 이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좀 면제될 수도 있다, 즉 제외가 될 수 있다라는 일부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관세 리스크로 좀 조정받았던 일부 종목들의 저가 매수는 좀 더 유의 깊게 좀 봐야 되는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48%, 0.5% 가까이 상승세 보입니다. 시총 상위 주단 5위권의 종목도 일제히 오르는 가운데 오늘 역시나 자동차주 계속해서 상승세 돋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뭐 장 초반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이 현재 소폭 매수세로 돌아서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스닥 시장에서는 뭔가 수급적인 부분들의 방향성을 좀 찾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의 움직임 그리고 기관의 모습도 꾸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의 경우는 일단 에코프로 비에 뭐 에코프로라든지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면서 코스닥 지수를 좀 이끌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워낙에 2차 전지주의 경우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워낙 좀 영향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 코스닥 시장의 지수에 얼마만큼 또 오늘장의 경우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우려감을 좀 떨쳐내고 다시금 반등을 좀 시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조선주, 방산주의 경우는 워낙 시장에서 너무나 뜨겁게 반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에 이어서 조선 기자재주들까지도 좀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선 기자재주들의 경우는 이 코스닥 시장에서 워낙에 좀 많이 상당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장도 역시나 조선 기자재들의 움직임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이제 이슈라든지 테마성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시장인데 오늘의 경우는 또 어떤 테마주 위주로 움직여질지 그 테마성의 로 인해서 이슈에 따른 움직임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지금 또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한화의 주가가 장중에 지금 2%대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38,700원까지도 고점을 높이기도 해서 주가의 상승세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요. 한화 오션의 주가도 1.92% 강세 보이면서 상승세 그리고 한화 시스템도 오늘 장중에 또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현재도 4% 넘는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장중 34,400원 선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죠. 자, 그리고 디어유와 하이브도 각각 지금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역시나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 그리고 삼양식품의 주가도 현재 강보합권 기록 중이긴 한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보다 현대차, 기아의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차의 주가는 3.74% 강세 그리고 기아의 주가도 3%대 강세인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관세 쪽에 있어서 자동차가 좀 제외될 가능성이 지금 대두가 됐더라고요. 네, 이제 제가 앞서 조금 언급을 좀 해드리긴 했는데 네. 미국 이제 하원에서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해서 현재 이제 작업 중에 있고 여기서 뭔가 이제 제약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 좀 예외가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자동차주의 경우는 그동안에 이렇게 조금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확대가 됐었는데 이런 언급들이 오히려 좀 관세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씩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작용되었던 것 같고 워낙에 그동안에 사실 뭐 주가도 많이 하락했었죠. 많이 하락한 만큼 이제부터는 뭔가 좀 가격적인 메리트도 높아지고 있다는 인식도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현대차의 경우는 또 신차도 또 발표를 했죠. 이 아이오닉 이제 9이랑 이제 신차가 발표가 되었는데 오히려 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겠다라는 점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고 사실 현대차라든지 기아의 경우는 저는 그래도 현재로서는 좀 매력적인 구간에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에서 충분한 어떤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감을 이제부터는 좀 떨쳐내고 미국보다도 조금 더 유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아시아 시장 쪽으로 좀 진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또 주가에는 또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 물론 관세에 대한 우려감은 아직까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긴 하지만은 충분히 지금의 경우는 가격 메리트가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서서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완전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 존슨 의장의 이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불확실성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늘 장 주가를 강하게 만드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내용이 발표가 된 만큼 네. 트럼프가 또 다른 얘기 안 하면 이대로도 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의약품도 그렇고. 그렇죠. 상호관세 부분에 대해서 네. 시장에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이번 주에 좀 덜 반영됐던 측면들은
우리가 좀 보편적 관세와는 좀 다르게 해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호 관세라는 것은 사실 무역 상대방이 관세를 올리는 만큼 같이 올리고 내리는 만큼 같이 내린다. 즉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할 수 있겠고, 보편적 관세는 미국에 유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일정적인 어떤 10%대에 대한 관세 또는 뭐 상향된 관세를 좀 부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보편적 관세에 관련된 상대국이라든가 주요 품목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스크 요인들이 크게 좀 완화됐다라고 좀 볼 수는 없겠지만, 상호 관세에 관련돼서는 일단 뭐 의약품과 자동차 부분에서 좀 제외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자국 관점에 관련된 피해 요인들도 일부 좀 반영시킨 것이기 때문에 다소 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좀 분석을 좀 해봤을 때, 특히나 자동차 섹터, 뭐 캐나다의 생산 거점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아가 최근에 수급적으로 좀 많이 위축이 된 그런 상황들이지만, 세부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이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자동차 양산 품목이 한 20에서 25% 정도가 미국을 좀 향하고 있다는 점. 네. 기아는 다소 뭐 3%밖에 그 비중이 좀 현저히 좀 작다는 점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이 15%에서 한 20%대에 대한 공급량들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기업의 영향들은 일부 좀 영향은 좀 있지만 미국과 일본에 대비해서는 완화될 수 있는 기조를 좀 우리가 좀 주시해 보면, 반대로 봤을 때 우리가 수혜를 좀 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고, 현대차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 메가 플랜트에 관련된 가동이 이제 미국 안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기차 공정을 좀 주력으로 좀 하고 있지만 양산 품목은 뭐 하이브리드 차종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는 만큼 오히려 관세 부과에 관련된 리스크가 현실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타격도 관점에서는 그래도 미미한 수준이 좀 되지 않을까. 이 점을 좀 참고해 보면, 이에 따른 어떤 노이즈는 저는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관세 부분에 있어서도 자동차 기업들이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상호 관세 뭐 이런 내용들이 벗어났다라고 해도 그 IRA 폐지 관련해서는 네.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이 또 여전히 또 현대기아차 특히나 기아의 네.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일단 이게 현실화가 좀 됐었죠. 네. 2월 우리가 설 연휴 기간에 사실 이 IRA 세액공제라든가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어떤 이 지원금들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문서가 좀 발효가 좀 됐었고, 이게 네. 워싱턴 법원에서 일단 뭐 제동이 좀 걸리면서 지금 현재 보류가 좀 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IRA 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상 좀 폐지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러스트벨트 지역의 대다수 생산 거점들을 좀 보유하고 있고, 이 부분은 공화당 텃밭이라는 점을 좀 감안했을 때 내부의 반발 효과가 좀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극단적으로 좀 가지는 않을 건데, 어찌됐든 IRA 세액공제를 수정하거나 축소된다는 관점에서 세액공제를 좀 빌미로 해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에 대한 어떤 공제액이 좀 줄어든다는 것은 영업이익의 훼손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은 좀 필요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을 악재로 좀 인식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지금 현재는 공포 심리가 좀 더 반영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책이 저는 빨리 현실화가 좀 되면 오히려 수급적으로는 좀 완화될 수 있는 기조가 되지 않을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동차도 탄력이 가장 좋고요. 재건 테마와 함께 좀 건설 관련한 중소형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지구촌에 살고 있다, 지구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모든 시장의 움직임이 미국 쪽에서 관련한 어떤 정책이 국내 시장의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어떻게 재건 관련해서는 지금 푸틴과의 90분 동안의 밀당,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뭐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종전이나 휴전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까요? 기대감은 더욱더 나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젤렌스키 이렇게 푸틴 대통령과의 어떤 통화, 이런 내용들이 좀 더 투자 심리에 자극이 될 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재건 관련주들의 경우는 오늘장 들썩이면서 당분간은 조금 이런 재료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저는 일단 기대감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은, 만약 실제로 종전이 딱 되게 된다면은 오히려 그로 인해서 좀 더 차익적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뭔가 기대감이 형성이 될 때 조금 테마주 그리고 어떤 좀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걸 원하신다면은 이럴 때 조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유효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대동기업이라든지 뭐 대동이라든지 오늘 현대에버다임 이런 종목들이 유독 좀 강한 상승을 보여지는데 이 재건주 안에서도 워낙에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종목이 올라가면 또 내일은 또 다른 종목이 올라가고 이렇게 워낙에 빠르게 순환매가 움직여지고 있는 만큼 이런 분위기를 잘 타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재건 관련주 특히나 지금 시장의 경우는 뭔가 뚜렷하게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가 있는 종목들의 경우 더 눈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주들의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유심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조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살펴보자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 관련한 종목들 오늘 가장 강한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구간에서도 가장 탄력이 좋습니다. AI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지금 뭐 계속 필요사 관련한 투자했다라는 기업들의 주가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 네이버도 있잖아요. 네이버는 왜 이러죠? 이게 일단 시장의 수급 왜곡 현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게 중소형주의 일단 단기적인 수급이 좀 유입되는 부분, 특히나 이 투자사의 관점에서는 뭐 네이버도 원칙적으로 보면 같은 어떤 모멘텀을 수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좀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이게 뭐 관련주가 아니라서라기보다는 해당된 테마가 장기화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좀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다만 이 기대원들 메타가 아직 인수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인수를 좀 인수 어떤 절차들을 좀 논의하고 있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최악의 리스크라면 이 부분이 저는 뭐 해지가 될 수 있는 역량도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시장이 좀 바라보는 뷰는 대체적으로 메타 인수가 뭐 기정사실화됐다는 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반영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향후에 필요사가 메타와에 관련된 어떤 인수 이후에 외형을 좀 크게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낙수 효과를 감안해 봤을 때 네이버의 경우에는 후속 수급을 좀 점진적으로 좀 반영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우려할 수 있는 어떤 구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올해 정확하게는 AI 관련된 전략들이 좀 더 구체화된 부분들 그리고 실적의 기대 효과들이 좀 큰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고가 형성 이후에 지금 현재는 수급을 일부 좀 조절하거나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정도로만 좀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이랑 다르게 지금 코스피가 조금 더 탄력이 좋습니다. 코스피는 0.49% 상승, 코스닥은 0.32%로 제한적인 상승인데요. 2차 전지주들도 안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가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지금 동반 강세를 보이는데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또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네. 오늘자 유독 좀 상승 흐름이 눈에 많이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사실 우려감도 많았었고 말도 많았었고 이러다 보니까는 뭐 주가가 오를 만한 기회는 좀 최근에 많이 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2차전지 관련주의 경우는 저는 그래도 반영을 할 만큼 다 반영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당장 뭔가 새롭게 기대거리는 다소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주가의 경우는 이미 많이 좀 낙폭 과대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는 좀 더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좀 저가 매수에 나서겠다 하신다면은 서서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 이렇게 환경 규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렇게 좀 트럼프 쪽에서는 뭔가 이렇게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좀 많이 두고 있지는 않지만은 유럽 쪽에서는 사실 이렇게 좀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오히려 유럽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에 좀 확대를 하고 여러 가지 규제들을 좀 많이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의 경우는 이미 우려감을 반영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경우는 좀 가격 메리트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고체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불려지는데 전고체에 대해서도 워낙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관련주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나 이제 삼성 SDI가 이 전고체에 대해서 더욱더 개발을 많이 좀 가속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도 우리가 지금부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 좀 하나 더 봐주시죠, 대표님. 네, 오늘 대체적인 종목 중에서 전 뭐 전진건설 로봇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네. 지난 공략주로 한번 소개를 좀 드렸고 오늘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하면서 수급의 어떤 확장 성과를 계속해서 좀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전 기대감들이 조금 더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수급을 좀 이끌고는 있지만 단기적 추세선인 한 6만 5천 원 정도가 좀 이탈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가져가는 전략을 취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6만 5천 원 정도가 좀 이탈된다면 저는 뭐 비중 축소를 통해서 향후에 저가 매수도 다시 한번 좀 고려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부연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전체 시장 맵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금융주, IT 서비스 쪽, 제약 쪽에 있어서의 파라불이 좀 보이긴 하지만 전기전자 2차 전지주들 그리고 오랜만에 자동차, 완성차 쪽으로의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쭉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0.72%까지 상승폭 조금 더 키웠고요. 하이닉스도 발맞춰서 1.52%까지 상승폭 조금 더 키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뿐만 아니라 대형 2차 전지단에 있어서의 기업들도 일제히 강세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 또 삼성SDI, 포스코 퓨처엠 등의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고요. 또 LS일렉트릭을 비롯한 LS그룹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전력 설비 쪽에서는 HD현대일렉트릭은 좀 쉬어가지만 다른 종목들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LNF의 주가 상승도 두드러지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도 함께 강한 상승 보입니다. 자, 현대기아차 또 관세 부분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얘기도 있지만 신차 발표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현대차의 주가는 3% 가까이, 기아차도 2%대 강세 보이고요. 현대모비스의 주가도 1%대 강세입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H의 만두를 비롯해서 부품주 단에 있어서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조선주 안에서는 어제 같이 급등을 했었던 종목들 중에서 하나오션만이 좀 버텨내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등의 종목들은 좀 오늘장에서는 쉬어가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고 HD 한국조선해양도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금융지주사들이 좀 아쉬운 모습들 보이고 있죠. 신한지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좀 파란불을 켜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등의 보험사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초반에 좀 탄력이 좋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고 보합권까지 내려왔고요. 셀트리온도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IT 서비스 쪽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죠. 오늘 실적을 발표한 카카오의 주가는 1%대 강세 보이지만 네이버의 주가는 0.67% 하락 흐름 보이고 있고요. 또 바로 옆으로 넘어오면은 이쪽에서 이제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도 오늘장 좀 쉬어가고 있는데 알테오젠과 SK바이오팜의 주가는 하락세입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를 제외한 엔터주들 그동안의 상승을 뒤로 하고 오늘은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 기록한 뒤에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요. 오늘 건설주들 뭐 중소형 건설사도 좋지만 현대건설을 비롯한 다양한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또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볼까요? 두 분의 공략주 먼저 변영희 대표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완만한 수급 기조 1월 24일 2만 5,150원의 신고가 부근까지 돌파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수급 동향들은 외인과 기관의 이거래 연속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1월부터 현재까지 외인과 기관을 좀 중심으로 한 긍정적인 수급의 유입 형태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의 연속 성과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9조 5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207억 원을 좀 발표했는데 4분기로 역산해서 좀 추정된 매출과 영업이익은 대체로 좀 컨센서스에 좀 미달했는데 이 이유는 두산마켓의 실적 부분들, 실적의 어떤 부진 여파들이 연결 실적으로 좀 반영되면서 영향으로 가장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에너빌리티 부분의 이 실적 부분들은 대체로 좀 컨센서스에 좀 부합했기 때문에 실제 영향은 좀 미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2019년이죠. 발전용 대형 가스 터빈을 좀 상용화하고 난 이후에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수주가 한 1조 원대로 좀 추정되고 있고 4분기까지 1조 원대 중후반까지 수주 금액들이 좀 상향되고 있는데 올해 가시성 있는 대형 가스 터빈에 관련된 수요가 좀 맞물리면서 원전 부분에 관련된 성과 좀 논외로 추가적인 어떤 성장이 좀 예상되고 있고 다음 주 예정인 뭐 11차 전기본 수정안이 국회 최종 결정을 좀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좀 노이즈로 좀 작용했던 정책 불확실성들이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나 기존 아니었던 대형 원전 4기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2기가 대형 원전 1기 정도에서 좀 축소되는 선에서 보고가 좀 진행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는 부분은 좀 아쉽지만 대체적으로 탈원전 기조에서 원전에 관련 도입 기수가 증가가 된다는 부분들은 업황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될 수 있겠고요. 4월에 체코 원전 수주에 관련된 본계약 그리고 이어지는 루마니아 원전 수주의 성과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정책 기대감들이 좀 예상되고 있는 SMR 프로젝트까지 올해는 정말 좀 수주와 실적의 가시성 있는 성과를 반드시 좀 주목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오늘 탑픽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공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김진경 본부장님. 네, 저는 오늘 HB 테크놀로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같이 이렇게 검사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좀 유리기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와주고 있는데 바로 반도체 유리기판 검사 장비 상용화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묶여져 있는 만큼 이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SKC 이제 자회사 앱솔릭스죠. 이제 앱솔릭스의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HBM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리기판에 대한 내용들도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점도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워낙에 이렇게 좀 HB 테크놀로지의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서 꾸준히 추세를 타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소폭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5일선에 꾸준히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가격 면에서도 충분히 매력도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저가 2,700원 제시해 드리면서 목표가 3,7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HB 테크놀로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탑픽 종목 각각 두 종목 확인해봤고요. 개장 중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구간 양시장 상승세 유지하고 있지만 코스닥의 탄력이 다소 좀 둔화가 됐습니다. 알테오젠과 HLB, 리가켄바이오 등 코스닥 중소형 지금 바이오주들이 좀 하락폭이 있으면서 지수의 상승을 좀 제한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의 트렌드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궁금한 내용들, 질문들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간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궁금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 급등했었던 종목들이 좀 돌아서는가 하면은 하나오션은 주가가 3% 이상의 강세 여전히 씌워내고 있고요. 오랜만에 또 자동차 주들도 달려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럼 질문들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게임주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크래프톤의 주가가 14% 급락을 했고요. 오늘도 1%대 하락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올라가면서 장중에 최고가 경신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커서 왜 그런지 또 앞으로는 어떨지가 궁금해요. 일단 뭐 어저께 나왔던 보고서 중에 하나의 영향이 좀 딱 컸다라고 좀 하나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제 신한투자 중에서 좀 나쁘게 나왔죠. 어떻게 그래요? 보면. 네, 기존에 이제 뭐 투자 의견을 뭐 매수해서 중립으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네. 건데 어저께 게다가 또 이제 실적까지 같이 나왔는데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뭐 역대 최고의 이제 실적을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작년 매출이 2조 7천억, 뭐 전년 대비 15%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조 1,825억으로 전년 대비
1% 증가를 하면서 뭐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크래프톤 하면 대표적인 이제 배틀그라운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PC하고 이제 콘솔 부분에 이제 무료화를 진행을 하면서 뭐 동시 접속자가 89만 명을 기록할 만큼 상당히 그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관련돼서 매출이 이제 연 1조를 넘어설 만큼 관련된 매출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다라는 측면에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큰 게 이 클래프톤의 가장 문제점은 배틀그라운드에 너무 집중화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그가 잘 나가니까 집중할 그러니까 수밖에 없죠. 어차피 전체 매출의 대부분이 배그에서 나온다라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만약 배틀그라운드가 실적이 조금 뭐 삐끄덕거린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 네. 실적이 다 삐끄덕거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여전히 이제 시장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새로운 게 보시면 될 거예요. 필요하군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뭐 신작 게임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그게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이렇게 못 일으킨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3월 달에 신작 게임 이제 인조이 뭐 지금 얘기로는 이제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이다라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뭐 다크앤다크 모바일이나 뭐 서브노티카 뭐 여러 게임들이 공개될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그럼 과연 이런 게임들이 배그만큼의 그런 이제 뭐 그거에는 뭐 못 미치겠지만 어느 정도 매출을 받쳐줄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아직까지도 좀 갸우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조금 긍정적인 거는 지금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배틀그라운드를 이제 AI와 접목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에 이제 엔비디아나 오픈 AI와 지금 협력 관계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러면 이런 이제 게임 쪽에도 AI가 들어오면서 게임이 좀 더 고도화되고 그다음에 좀 더 이제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는 좀 정교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AI가 게임에도 좀 긍정적으로는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또 그동안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부분까지 같이 반영이 되면서 네. 어저께는 좀 급락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급락 이후에 그러면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너무 집중된 배틀그라운드 외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배그에 대해서 뭐 실적이 계속 좀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배그가 지금 크래프톤의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뭐 배그 관련된 매출은 꾸준히 한동안은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저께 나왔던 게 약간은 조금 오버한 그런 이제 측면이 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 정도의 이제 급락이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을 한꺼번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뭐 그렇게 나쁘게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아쉽겠지만 신규로 그렇죠. 참 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한 번에 기회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기회가 온다라는 거면은 지금 신규 접근에 대해서도 그래도 열어둔다라는 말씀이신 네,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럼 게임즈 가운데서 어떻게 탑픽을 꼽으시라면 이 종목입니까? 뭐 배틀그라운드도 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펄어비스. 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펄어비스 탑픽은 아니다라는 거네요. 그럼 크래프톤은 네, 크래프톤 뭐 탑픽은 아니고요. 펄어비스에 네.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이유가 그러니까 뭘까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올랐다가 조금 조정을 받은 거고, 그쵸.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계속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어저께 이제 좀 반짝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일단 실적 자체가 상당히 뭐 펄어비스도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실적도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작년 전체 매출로는 영업 손실이 계속 이어지고는 있지만 4분기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24억 이제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업 실적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검은 사막 관련된 뭐 어떻게 보면 펄어비스의 가장 이제 주력 그 IP죠. 검은 사막의 그런 이제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뭐 일단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이제 이 모습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펄어비스도 전체 매출액 중에서 82%가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환차익가 지금 원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올 4분기죠. 좀 아직 좀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 붉은 사막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대형 지금 IP
를 이제 공개를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이게 공개한 게 상용화 런칭한다 하는데 계속 지금 테스트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2, 3년 정도 됐습니다. 계속 시장 내에서 기대감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또 기대감이 또 꺼지면 빠지는 이제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올 4분기에는 아마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각종 게임쇼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던 게임이기 때문에 론칭이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실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다. 그런 기대감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크래프톤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신규 접근은 펄어비스 쪽으로 오늘 토픽을 꼽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게임주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자, 두 번째 질문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한데 한화그룹주 어떻게 또 네.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 일단 뭐 하나 관련한 ETF라도 지금 사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하나그룹 뭐 많이 올랐죠. 네. 뭐 제가 여기 와서도 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사셨으면 수익이 짭짤했죠. 지금은 네. 늦었습니까? 지금 너무 또 단계가 좀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업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이제 좋은 업황을 너무 선반영한 측면은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뭐 시장 흐름 자체가 하나그룹 쪽으로 지금 투자 심리가 쏠려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있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나그룹이 이제 그 삼형제가 지금 이제 승계 작업이 이제 거의 뭐 본인들이 어디를 맡을지 그런 부분이 뭐 거의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쵸.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최근에 이제 흐름세가 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흐름세 속에서 관련된 종목들도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쪽이 이제 장남이 맡고 있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가장 시장의 중심을 관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작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43%,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90% 증가할 만큼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적을 보였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제 하나오션에 대한 지분율을 좀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회사로 편입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 지금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목표 자체가 미국의 이제 로키드 마틴 같은 방산 기업으로의 이제 확장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 스텝이 한 단계 좀 더 발전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관심 사항을 좀 받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는 게 이제 하나오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상선이나 함정 같은 경우를 발주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수혜 기대감이 같이 지금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지금 뭐 존슨법이라는 선박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근해를 다니거나 아니면 미국 함정 같은 경우는 미국 조선소에서만 건설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법안을 통해서 예외 조항을 지금 만들겠다. 그래서 미국의 동맹국에도 이런 함정이나 아니면 선박에 만든 선박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 주요 이제 부각 뉴스로 나오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나 그룹주 안에서도 탑픽을 꼽아 볼 텐데 지금 뭐 어제 하나 시스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한화 이런 종목들이 모두 두 자릿수대 급등을 보였어요. 그러면 뭐 여기에서 골라봐야 할지 아니면은 하나 그룹주 내에서 지금 시점에서 좀 접근해 볼 만한 기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뭐 추천 종목 이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좋은 거는 하나 솔루션을 아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솔루션.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럼 뭐 일단 요즘에 뭐 트럼프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는 있지만 네. 하나 솔루션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갖고 나온 종목은 이제 이런 방산 이제 관련된 기업, 어떻게 보면 조선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는 게 더 맞긴 한데 하나 엔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솔루션을 말씀하셨는데 엔진을 탑픽으로 네, 꼽으신 이유는? 뭐 솔루션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진은요? 네, 엔진은 이제 일단 단기적으로 좀 더 갈 가능성 좀 있지 않을까. 어떤 관점이요? 하나 솔루션은 중장기적인 모멘텀, 네, 그렇죠. 엔진은 단기적으로 네. 지금 시점에서 네, 지금 시점에서 좀 기대해 관심 볼 만한. 기대해 볼 네.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조선이 이제 강하게 가는데 이런 네. 조선 수주가 지금 뭐
기대감도 있지만 실적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선박 수주도 많이 이루어지고 선박에 대한 인도도 계속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선박이 수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1년 정도 지나면 선박 엔진을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박이 움직이려면 엔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이제 엔진 관련돼서 국내에서 지금 2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에서 2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형 저속 엔진, 그러니까 선박용 엔진에 대해서 집중화가 아주 집중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가 그러니까 기술 장벽이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특히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에도 엔진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친환경 선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친환경 엔진을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메탄올 관련돼서 지금 뭐 가장 시장에 많이 나오는 게 메탄올이나 아니면 LNG선을 이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엔진의 관심 사항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뭐 계속 친환경 선박이 증가할수록 관련된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실적을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한화 시스템도 살짝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사실 주가 차트 보면은 네. 제일 매력적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엔진보다 좀 낮아져 있어서. 네, 그러니까 어저께 안 네. 올라 그렇게 뭐 상한가 가까이 안 갔으면 아마 하나 시스템을 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전자 관련된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국내 이제 SAR 위성이라는 이제 정찰 위성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이제 SAR 이제 센서를 납품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런 우주 항공 관련된 분야로 지금 하나가 확장되고 있는 측면에서 가장 이제 중심적인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어저께 너무 많이 올랐다. 아, 솔루션이 아니고 시스템이군요. 아까 솔루션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어떤 거요? 그 시스템을 물어보셔서. 아니, 저는 솔루션. 솔루션이요? 예, 솔루션이 네. 중장기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럼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얘기 주세요. 하나그룹주. 네. 네, 뭐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면 가장 하는 게 지금 솔루션 내에서 이제 큐셀이라고 하는 태양광 발전하는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 미국에서 친환경 관련된 보조금이 없어지면 뭐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 1기 때 그 태양광 관련돼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바이든 정부 내에 때는 그렇게 태양광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뭐 보조금도 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태양광 발전을 할 때는 이런 보조금보다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얼마만큼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이런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투자가 많아지느냐 적게 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바이든 정부 내내 계속 고금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일단 태양광 업체들이 이런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가 됐고요. 그렇지만 트럼프 정부 내에서 다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발전소에 대한 투자가 지금보다 다시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태양광 발전된 그러니까 미국에서 에너지 부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원전을 한번 지면 아무리 빨라야 뭐 지금 SMR 같은 경우 3, 4년이 걸리고 그다음에 대형 원전은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태양광 발전은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면 발전소를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발전을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태양광 관련된 발전소가 증가할 가능성이 좀 더 빠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중국 업체에 대해서 현재 계속 고감세를 이제 물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지금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공장이 계속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태양광 발전 수요가 증가할수록 뭐 그만큼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 이런 태양광이라는 이제 하나 큐셀이 있지만 그 외에 석유화학 부분이 같이 있다라는 거는 조금은 같이 투자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관심 주는 하나 엔진이지만 궁금한 게 많은 관계로 하나 그룹주 내에서 솔루션까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질문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동차주의 오늘 급등세가 보이고 있죠. 지금 지수 대비해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가 자동차이고요. 그중에서 현대차 주가는 지금 벌써 4% 넘게 올라가고 있고 기아차가 2%대 강세입니다. 모멘텀이 일단 뭐 미국 쪽 관세 얘기도 아침에 전해지고 있고요. 신차 얘기도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더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관세가 조금 더 바지에 많이 되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 어저께 이제 미국에서 이제 1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0.5 전월 대비 0.5%, 전년 대비 이제 3.0%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조금 잦아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시 고개를 들었다라는 게 시장 심리를 상당히 좀 그쵸. 위축을 시켰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다시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여기에 관세까지 만약 물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인플레이션의 상승세가 좀 더 가파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어저께 이제 시장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지금 뭐 관세, 보편적 관세를 뭐 물리겠다.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25% 이제 물린다라고 지금 발표한 상황인데,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좀 완화가 되거나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기대감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자동차,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미 수출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게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동차 업체들도 관세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친환경차, 그러니까 아이오닉 9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가 됐죠. 그런 이제 친환경 차량, 뭐 특히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친환경 차량의 판매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MSCI가 글로벌 지수를 이제 좀 바꾸면서 국내에서 11개 회사가 퇴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의 인도법인은 이번에 새롭게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법인이 편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와 연결이 되어 있는 현대차 입장에서도 보면 그만큼 이제 평가 이익이나 뭐 이런 뭐 지분율 상에서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주가를 좀 강하게 움직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기대감을 계속 열어볼 수 있을까요?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더 긍정적으로 보이십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가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 계속 이제 판매가 호조가 되는음에도 불구하고 뭐 상속 관련된 뭐 그런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네.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의 이런 말 한마디에 따라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주가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건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내에 판매가 계속 지금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뭐 전기차와 더불어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도 계속 미국 내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뭐 관세가 진짜 유예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수혜를 더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계속 생산 시설을 늘리고 있다는 것도 네.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현대기아차의 상승과 함께 탑픽 종목으로는 현대차를 조금 더 관심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로쿠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코스닥이 지금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좀 부진한 종목이 더 많이 눈에 띄는데요. 오후장의 변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